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 사법 쿠데타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황당한. 쿠데타를 하려고 작정을 했네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배당이 되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회부하는 날 한 번 심리를 하고 다음 날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이틀 만에 두 번을 한 거잖아요. 그 일단 그리고 바로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원래 제대로 그냥 다른 사건하고 똑같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6월 달에 선고가 이루어졌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전원 일치가 아니에요. 반대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냥 두 번째 심리 기일에 끝을 낸다. 의결을 해버리고 끝을 낸 거잖아. 결론을 네. 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주일이 더 걸렸던 건데 네. 이렇게 파기환송을 할 것 같으면 심리를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기록이 대략 7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대법관들이 기록 보는데 숙달된 그 프로페셔널이라고는 합니다만 7만 페이지 사건을 그 회부된 날부터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마지막 심리가 회부되고 하루 건너뛰어서 3일째 되는 날인데 7만 페이지를 3일 동안 어떻게 다 봐? 이거는 대법원이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이거는 그 명백한 정치 판결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대법원의 상고가 올라오기 전 또는 올라온 직후부터 기록을 열람했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자기가 이 담당 대법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미리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들을 형성해 나갔다. 저는 이건 중대한 이 사법권의 침해라고 보거든요. 아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니 이렇게 빛의 속도로 드라이브 건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볼만한 어떤 강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판결을 해요. 4월 22일 날 비로소 소부에 배당했거든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배당된 소부만이 이 기록에 대한 검토와 연구와 심리와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날 바로 전압에 회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심리했어요. 네. 그리고 하루 건너서 그 다음날 심리하고 더 이상 심리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기록을 다 검토해서 의견을 형성해서 결론에 도출한다? 누가 봐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전부터 이미 자기 사건도 아닌 기록과 사건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형성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문제냐? 권한이 없는 대법관들이 사건에 개입한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제가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633 원칙에 따르더라도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네.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5월 1일 이 올라오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난 이 시점에 재판부 배당된 지 9일 만에 누가 뭐 쫓아옵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졸속적으로 했나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뻔하죠.
대선 개입이죠. 본격적인 대선 본선에 이제 돌입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개입하겠다, 관여하겠다. 네. 국민의 주권 행사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고 기각이 났더라도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네.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상고 예. 기각일지라도.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는 파기환송이란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해진 대로 움직였다라는 정황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는 그러면 대선 개입이에요. 사법 쿠데타입니다. 예. 강한 의혹 제기가 그냥 뭐 음모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거 누가 설명해요? 대법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직접 묻고 싶어요. 과연 정말 4월 22일 날부터 전원합의체 회부한 날부터 기록 보고 검토하고 심리에 들어갔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본인들이 기록을 다 보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지만 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걸 돌려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지금 시간 진행이 있었고 이제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 파기환송을 오늘 지금 선고했다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대선 전에 지금 항소심 결론을 내라고 독촉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그 안에 뭔가를 저지르고 설사 그걸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형사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계속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명주를 쥐겠다 손에 예. 뭐 이런 점까지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게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감행했거든요. 네. 이게 너무나 지금 황당한. 이거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식의 무모한 판결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국민의 시간이고 주권 행사의 시간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뛰어든 거예요. 당연하죠. 의도와 편향성을 가지고 뛰어든 거고요. 저는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이게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이요. 지난번 2020년 이재명 당시 대표 이재명 도지사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 법리도 뒤집은 겁니다. 네. 뒤집은 거예요. 그 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도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정치에 뛰어들겠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 다퉈 나가야 되고요. 저는 이런 대법원이라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다시 재상고심에 이루어졌을 때 정말 우려스러운 판단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에 보면 그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공판 절차 정지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이 전혀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의 법 개정이기 때문에 위헌이 전혀 아니고 대법원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판결의 내용에서는 정면으로 우리 이 지금까지 절차 진행 내용적 부분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따질 상황은 아닌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까 네. 이제 내용을 보면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그게 다 10명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의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었으나 그걸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개입해가지고 지금 사실관계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이 여기서 다뤄야 되는 사실은 골프를 했냐 안 했냐를 놓고 판단했어야 된다.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거든. 네. 그거를 그냥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판단을 지금 계속하면서 결론을 이끌어가고 이게 지금 소수견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게 그동안에 대법원이 취해왔던 판례에도 반하는 이게 후퇴와 퇴행이다. 그리고 검찰의 장난질에 놀아날 여지를 사법부가 앞장서 지금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론으로 이르렀다. 이 얘기들이 지금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무리하게 지르겠다. 5월 1일 날 선고하겠다. 지금 이거를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상황인 것이고. 근데 너무 나머지가 대놓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이게 대법관들을 이끌고 부안해동 한 거고. 이거는 진짜 너무나 대놓고 맞아.
대선에 완벽히 개입을 한 겁니다. 국힘조차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을 텐데. 와, 야 이거는 이거 진짜 엄청 큰 사건인데. 쉬운 대선은 없어요. 아, 사실 오늘 이런 대법원에서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면 아주 뭐랄까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쉬운 대선이잖아요. 누구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선거였는데 역시 쉽게 가는 대선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여기서 그 제가 좀 반농담조의 말씀을 드리면 불행 중 다행이죠. 파기자판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주문 읽는 순간에 이거 아니 이게 쭉 뭐 무슨 취지인지 뭐 쭉 들었는데 야 이러다 진짜 파기자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법리를 무시하고 나가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저 저것도 자판도 정도면 할 놈이네. 그냥 맞아요. 저 정도면 네. 파기자판하고 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은 뭐 1심형과 같은 형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선고해 버리면 일단 법률적으로 이게 방법이 끝나버리는 없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주문 읽기 전에는 야 이러 네,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야 네. 저러다 진짜 파기자판도 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파기환송을 해서 그 너무 이렇게 침울해하는 것도 저는 아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러니까 아니, 할 뭐 수 제가- 있는 최대한의 나쁜 짓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정치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게 진짜 공교롭게도 아까 조희대 대법관의 좌우에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좌우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앉아 있었죠. 예. 그 두 분이 반대 의견 쓴 사람이야. 그 두 분이. 남자가 이윤구 대법관, 여자가 오경미 대법관이에요. 거기까지가 그게 이제 대법관을 가운데로 해서 오른쪽 자리에 앉은 사람, 왼쪽 자리에 앉은 사람 이렇게 서열이거든요. 거기까지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에요. 그 다음 오석준부터 나머지가 김명수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그다음에 조희대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네. 조희대도 당연히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상고 기각 의견을 얘기했고 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파기환송에 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건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야, 대법원마저 그렇게 대법원이- 성향으로 가려면 안 되는데. 대법원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뭐 저는 이제 법을 모르지만 법률가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대법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법률심이다. 근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다 판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계속 사실관계에 개입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실제로 법리 판단을 했어야 될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그 얘기는 그냥 아예 넘어가버리고. 없어 또. 나 이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국회 증감법에 대한 게 법률심에서 해야 될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거 할수 그 있는 얘기는 유일한 거라고 했죠. 단 한자도 없었습니다. 한자가 없어.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그리고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감수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예.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감수성이 어디 10명이 다 똑같아? 야. 아니 뭐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내용이 어이가 없어. 아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리고 너무 노골적이에요. 너무 그렇죠. 노골적으로 네, 버렸어. 네. 야, 이거 아니 이게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손잡고 높은 계단 올라가서 이제 좋은 세상 오나 하고 기분 조금 열리면 또 위에 또 벽이 있고 또 벽이 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괴롭네요 진짜. 이자들을 믿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진압하고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이제 험난한 길이 될지 너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지기현의 음. 판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조희대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그 기본적인 상식 때문에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대법원이 지켜왔던 그간의 선이라는 게 있고 본인들이 반복해서 제시했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례를 만든 사람들이 현재 또 대법관으로 20년에 그렇습니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아니 그러면은 6개월 전에 그 소부에서 했던 그 판결을 항소심에서 고스란히 그렇죠. 인용을 그대로 했거든요. 인용한 거죠. 예. 그럼 그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 판단에 대해서도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거기에서 그렇게 판결한 게 문제였으면 그때 전압에 회비를 했어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거를 나 진짜 야 이런 경우를 다 보네 살다가. 뭐 여러분께 좀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오늘 다음 코너를 하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출연자분들께도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다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내일 좀 냉정한 모습으로 다시 좀 나 이거 돌아와야 진짜.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냉정해질 필요가 좀 그건 뭐 있다고 너무 봐요. 맞는 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물론 이제 오늘 상고 기각이 됐으면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거는 클리어가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는 결론이 나왔지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야 저기서면 파기자판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까지 네, 들었는데 네, 그게 네.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그 피선거권이나 뭐 바뀐 건 크게 없어요. 그냥 네. 선거법 사건이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 정도가 지금 방금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글쎄 너무 이렇게 낙담하고 네, 뭐 절망하실 할 일은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네. 아니다. 네. 예. 네. 오히려 아니, 좀 그 결집할 수 있는. 너무 맞는 네.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아니 뭐 진짜 납득이 되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좀 이제 너무 당혹스러워서 제가 좀 냉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짓고 좀 정리를 해서 냉정을 좀 차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